우리가 사는 곳 어디에나 아픔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고통은 의학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 방법으로 해석하고 고민하면서 의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Quando Copernico stava rivoluzionando la concezione del cielo, così Vesaglio rivoluziona l'uomo. 지구혁명에 버금가는 인간혁명이란 의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이 그 무대였습니다. 현대의학이 등장하기 전 의학의 목표는 인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체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육체적 고통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인간혁명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해부학자 베살리우스가 출간한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됩니다. Tant'è vero che Vesaglio dal suo vecchio maestro viene chiamato Vesanus, viene chiamato pazzo. 중세시대 인체에 대한 의학적 지식은 피부라는 얇은 벽을 뚫지 못하고 상상과 증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에게 의존하던 의학이 인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한 권의 책. 1543년 발간된 인체 구조에 관하여라는 해부학 서적입니다. (663페이지로) 이루어진 이 책에서 첫 페이지에는 경이로운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청중으로 가득 찬 공간, 숨죽인 그들의 시선이 모이는 곳에 보이는 수술칼과 해부용 도구들이 이곳의 목적을 말해줍니다. 죽은 몸을 열어 인체를 들여다보는 해부학 수업 중인 것입니다. 그림 속의 주인공인 베살리우스는 직접 해부를 하고 인체 구조를 알아내 의학사에 큰 획을 그은 주인공입니다. Noi oggi che conosciamo bene l'anatomia e sappiamo quanto è importante nelle operazioni, diciamo, ma c'era un grosso bisogno di anatomia. Ma all'epoca che non si facevano anatomie, non sapevano dell'importanza. 그런데 해부학 수업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직자가 해부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구석의 개 한 마리와 왼쪽으로 보이는 원숭이, 그리고 해부대 아래에서 칼을 갈고 있는 2명의 이발사입니다. 이것은 해부학을 금기시하고 외과를 경멸하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빗댄 것입니다. Zu seiner Zeit konnte man nicht einfach eine Leiche nehmen und sezieren. Es gab nicht genügend die Menschen, die Kirche war dagegen, also er musste sich Leichen stehlen, er musste sie heimlich und dann vielleicht auch offen. Das war alles sehr problematisch und gefährlich. Nie zuvor hat es eine so systematische, genaue Darstellung der Strukturen des Körpers, von der Haut über die Gewebe unter der Haut bis ins tiefste Innere gegeben, der eben das sehr, sehr genau aufgezeichnet hat. (663페이지) 360개의 사파로 이루어진 인체 구조에 관하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몸의 내부를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인체 구조에 관하여는 출간되자마자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서양의학은 인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학생들 앞에서 죽은 사람의 몸을 여는 해부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면서 고통과 질병을 바라보는 시선도 변하게 됩니다. 해부학은 인간의 고통을 덜고 건강해지게 만드는 측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인간의 모든 육체적 고통은 의학 앞에서 굴복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È certo che senza il suo lavoro la chirurgia non avrebbe potuto svilupparsi e non ci sarebbero stati quei vari passaggi che hanno portato alla medicina moderna. L'anatomia è divisa in tante branche. Oggi per esempio esiste l'anatomia radiologica, esiste l'anatomia chirurgica, ovviamente esiste l'anatomia comparata come esiste l'anatomia animale e l'anatomia zoologica. Quindi senza l'anatomia non si farebbe assolutamente niente.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시간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도 변합니다. 그 결과로 역사가 바뀌기도 합니다. 의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부학 이후 약물과 수술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온 현대의학. 1971년 발간된 신문 기사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제임스 레스턴 기자의 특종 기사. 중국에서 맹장 수술을 받은 경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미국인 기자에게 중국인 의사가 진통제 대신 침과 뜸을 권했는데 침수를 받은 후 통증이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레스턴 기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며 특정 기사의 주인공이 된 리 잔위안 씨.
45년 전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因为当时，对外宾的工作做得很保密，医院的，所以医生把我找了去之后，我并不知道他是哪一国人，也不知道他的职业，都不了解，只知道他的病情就是阑尾手术以后腹胀、腹痛。陆三里。 레스턴 기자의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리 잔위안 씨는 팔과 다리에 침을 넣어왔습니다. 대장을 관리하는 혈점과 위를 관리하는 혈점에 침을 넣어 막혔던 길을 통하게 한 것입니다. 침과 뜸은 수천 년 전부터 동양의학에서 사용해온 치료 방법입니다. 진통제를 기대했던 서양인 기자는 어쩌면 반신반의했을지도 모릅니다. 太烫吗？还行，还行啊。挺温和了。 45년 전, 제임스 레스턴 기자는 침 치료를 받은 지 20분 만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穴位非常简单，这也不是我的发明创造，前人就这么用，啊，这个多是历次的重复，效果是有的，效果是好的。 진통제도 없이 바늘로 통증을 완화시켰다는 레스턴 기자의 기사는 미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몇 년 동안 침술 열풍이 불었고 서양의학은 동양의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동양의술에 우월의식을 갖고 있던 미국 의학계는 1974년 침술 시찰단을 파견했습니다. 마취과 의사와 외과 전문의, 통증 전문가 등 12명의 의사들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침술 시찰단은 16곳의 병원을 방문했고 48번의 외과 수술을 참관했습니다. 모두 침술 마취라고 불리는 수술이었습니다. 침술이 어느 정도의 통증 완화 효과를 발휘하는지 밝히는 것이 침술 시찰단의 목적이었습니다. 중국 의료진은 수술 전후의 모든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침술 시찰단은 보고서에서 침술의 통증 제어 효과에 대해 몇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침술 마취 수술이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이 부족하며 통계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조건도 덧붙였습니다. 당시 침술 시찰단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아서 타업 박사.
미국에서 침술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지만 타업 박사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All sorts of vague folk reports had been compiled over many years. My impression was that that the acupuncture had very little, if anything, to do with it, except distract